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3강 콘덴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축전기, 커패시터라고도 불립니다. 이 콘덴서는 전하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즉, 전하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축적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댐과 같아서 이 댐이 물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듯이 콘덴서 또한 전하를 축적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콘덴서를 커패시터라고도 부르듯이 커패시터의 능력을 우리 커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턴스의 문자는 영어 커패시터의 앞자를 따서 C라고 하고 단위는 페럿이라고 합니다.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량 Q는 커패시턴스 C 곱하기 전압의 V입니다. 다른 말로 전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압 V는 C분의 Q, 단위는 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패시턴스의 양 극판이 지금 위아래에 있고 그 가운데에는 마치 샌드위치에 발려진 셈처럼 극판 양 가운데에 절연체, 부도체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게 되면 한쪽 극판에는 플러스 극이, 반대쪽 극판에는 마이너스 극이 쌓이면서 전하가 축적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극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커패시터 또한 증가하는 관계를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커패시터와 단면적은 서로 반비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극판의 단면적과 커패시턴스 값은 서로 비례한 것입니다. 반면 이 극판 양 가운데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하가 더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때는 커패시턴스와 간격은 서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전하가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사용해 볼 것입니다. C는 유전율 D분의 S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C는 유전율 입실론의 극판 사이의 간격 D분의 극판의 넓이 S가 될 것입니다. 단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럿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정전 에너지 한번 살펴볼까요? 콘덴서에 전압 V만큼의 전압을 인가하고 전하 Q만큼이 축적되었을 때 이때 정전 에너지, 축적된 정전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 W는 2분의 1 QV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Q 값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Q는 C 곱하기 V 공식을 사용해 보자면 여기 Q 값이 CV로 대체되면서 2분의 1 CV, V가 되겠죠.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것은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V 값으로 다시 한번 이 공식에 넣어 볼까요? 이때는 2분의 1 Q의 V 값이 C분의 Q로 대체되면서 2분의 1 C의 Q제곱으로 사용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C의 Q제곱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단위는 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이 주요 공식 Q는 CV와 정전 용량, 다음 정전 에너지 이 세 가지 식은 모두 다 빈도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만큼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핵심 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콘덴서에 250V를 인가하였더니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물어본 것은 커패시턴스
즉 전적 용량을 물어본 것이고요. 주어진 값은 V는 250V, 또 전하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쿨롱이 나와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 Q는 C 곱하기 V라고 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번에는 C 관점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C 관점으로 보게 되면 C는 V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V 값이 지금 250V고 Q 값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5분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0.2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 다른 말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가 10의 몇 제곱인지를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위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다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꼭 기억하고 이 뒤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6제곱으로 꼭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식과 뒤에 식이 서로 같아지려면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어야 앞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과 맞아떨어지겠죠? 따라서 2000 마이크로 페럿으로 정리해 보겠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전적 용량 C의 콘덴서에 W만큼의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이 콘덴서에 가해줄 전압은 몇 볼트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커패시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W는 2분의 1 QV라고도 했었고 2분의 1 CV제곱이라고도 하고 또 2분의 1 C분의 Q제곱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식은 지금 C와 W, V가 있으니까 Q가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더 깊은 가운데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W는 2분의 CV제곱, 이 식으로 다시 한번 전개해 볼까요? 지금 V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고 다시 V제곱은 C분의 2W이기 때문에 따라서 V는 루트 C분의 2W 단위는 볼트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 자, 이번에는 커패시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가변 콘덴서라고 되어 있네요. 가변 저항이 있듯이 콘덴서에도 가변 콘덴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변할 수 있다 입니다. 무엇이 변할 수 있냐? 전적 용량이 변할 수 있다. 즉, 콘덴서에 손잡이나 드라이버 홈이나 있어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콘덴시터의 정전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리머나 바리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콘은 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름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콘덴서 중에서도 극성이 있는 콘덴서입니다. 즉,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어서 직류 회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것을 우리 전해 콘덴서라고 합니다. 이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세라믹 콘덴서라던가 나일론 콘덴서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용량을 얻을 수 있고 주로 직류 전압에 남아있는 맹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라믹 콘덴서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세라믹 콘덴서가 되겠고요. 이 세라믹 콘덴서의 경우에는 극성이 없다, 즉 전해 콘덴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체로 아주 비유전율이 큰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탄산 바륨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 성능은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납작한 원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마지막 마일러 콘덴서 같이 볼까요? 이 마일러 콘덴서는 금속박을 대고 양면에 극속박을 대고 원통형으로 살짝 감아놓은 모양인데요. 마치 자일리톨 껌처럼 생겨서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말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따로 없고 극성이 없는 형태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밀도도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절연 저항이 양호한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콘덴서의 종류의 이름과 특징을 가볍게 살펴보고 가면 관련된 문제에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가길 바랍니다. 특히 이 정전 용량, 전기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답 어떤 것일까요? 가변 콘덴서 중에서 바리콘에 대해서 묻는 것이네요. 세 번째, 콘덴서의 연결 방법과 용량 계산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항의 연결 방법과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에서 어떤 것이 일정하고 어떤 것은 일정하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하량을부터 살펴보자면 전하량은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기의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경우 전하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이동 통로가 한 개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전하량은 어느 지점에서나, 그러니까 전체의 전하량이나 Q1에서의 전하량이나 Q2에서의 전하량이 모두 다 한 흐름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1은 Q2다. 서로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전압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압의 경우에는 전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체 전압이 첫 번째 커패시터, 즉 V1 사이의 전압과 두 번째 커패시터 양단의 V2 전압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압과 두 번째 전압의 더한 값이 전체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뒤에 나머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같이 보아야 할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요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Q에 관한 공식, QC, 다음 V에 관한 공식 무엇이 있었을까요? Q는 C 곱하기 V,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나요? 네, 이 공식을 우리 살짝 전압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V는 C분의 Q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커패시터의 경우에서는 V1은 C1분의 Q1, 또 V2는 C2분의 Q2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V1 값을 여기, V2 값을 여기 넣어주게 되면 식을 다시 정리하자면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V 값을 마찬가지로 C분의 Q라고 써줄까요? 자, 그럼 위에서 전하량이 Q, Q1, Q2가 모두 다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Q 값이 Q, Q, Q로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Q 값이 양변에 나눠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 남는 것은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C1, C2로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C1, C2분의 C1 더하기 C2라고 할 수 있고, 이는 C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즉 합분의 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 커패시터가 합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직렬 연결에서 합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합성 커패시턴스는 반드시 커패시터가 2개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2개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산된 형태가 커패시터가 2개 있을 때만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커패시터가 3개, 4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 식 자체를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로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시 C의 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C는 C1, C2, C3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합분의 곱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반드시 커패시터가 2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 만약에 여러 가지 커패시터의 개수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역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도 한번 살펴볼까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단의 전체 전압 V 값이 C1에서의 양단의 전압 V1과 그다음에 C2에서의 양단 V2 값과 서로 같은 마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과 또 이 지점이 서로 다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같은 마디에서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세 부분의 전압이 모두 다 같습니다. 앞에서는 V 값이 V1 플러스 V2였지만 뒤에서 지금 병렬 연결에서는 V 값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하량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직렬 연결에서는 전하가 한 방향으로만 흘렀기 때문에 전하가 모든 지점에서 다 값이 같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전하가 여기서 전체 전하에서 출발해서 2가지 갈림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첫 번째 커패시터에 있는 전하와 두 번째 커패시터에 있는 전하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의 전하는 첫 번째 전하와 두 번째 전하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Q는 Q1, Q2 모두 다 같다라고 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전압과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앞에서 했던 커패시터 Q, 그다음 전압 주요 공식이 있었죠? Q는 CV. 오늘 이 공식 되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커패시터에서의 Q1은 C1 곱하기 V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전하는 C2, V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이 Q1 값, Q2 값을 안에 넣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C1, V1 더하기 C2, V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Q 부분도 우리 같이 CV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CV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 V1, V2가 모두 다 같다고 했었죠? 여기를 모두 다 같은 V로 써주고 C, C1, C2는 그대로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이 나눠지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C는 C1 플러스 C2다 라고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를 조금 한 친구라면 많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커패시터 공식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많이 봤죠. 또 앞에서 했던 여기 지금 합성 커패시터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네,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콘덴서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과 서로 X자로 교차해서 매칭이 되는 거죠. 지금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또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서로 그 식의 꼴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체크해주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유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두 콘덴서를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전정 용량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콘덴서가 서로 직렬 접속되어 있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합성 전정 용량 구하기 위해서 합분의 곱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역수의 합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먼저 합분의 곱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1 더하기 C2, C1 곱하기 C2는 12 더하기 8분의 12 곱하기 8, 20분의 12 곱하기 8이 되니까 결국에는 4.8 단위는 여기가 모두 다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풀면 간단하게 풀리겠네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로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역수로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24로 통분이 될 거고 2 더하기 3, 24분의 5 따라서 C는 5분의 24가 되니까 4.8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솔루션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한 거는 반드시 콘덴서가 2개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솔루션 2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커패시터를 더해도 상관이 없다. 였습니다. 그 다음 요 두 공식은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과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니까 만약에 콘덴서의 직렬 접속 공식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저항의 병렬 연결로 좀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다음 핵심 유형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덴서가 두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압이 100V 인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즉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지금 커패시터가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는 플러스극, 한쪽에 마이너스극 100V가 인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 마이크로페럿, 여기가 3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전체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러면 이 전체 합성 커패시턴스를 먼저 구해주면 이 위에 있는 회로를 조금 더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좀 커패시턴스를 합성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커패시턴스는 두 값을 더한 값이 되겠네요. 즉 20 더하기 30, 총 50 마이크로페럿이 합성 커패시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100V. 우리 이거 전압 Q, C 알 때 할 수 있는 공식 뭐가 있었죠? Q는 C 곱하기 V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공식 되살려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 반드시 오늘 무조건 외워두고 갑시다.
자, Q는 CV에서 지금 C 값이 50 마이크로 페럿이었고 V 값은 100볼트였어요. 그러니까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앞에 5만 살려놓고 10은 3-6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단위는 쿨롱.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콘덴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커패시터의 종류라던가 연결 방법 다 중요하지만 오늘 몇 가지 공식 꼭 기억을 해두고 가야 되는 거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